요즘 들어 유난히 자주 우편함을 확인하게 되셨나요? 어느 날 문득 날아온 한 통의 통지서, 그 안에 적힌 한 줄 문장이 모든 걸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던 4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조사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혹은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을지 결정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 빠르면 4월 25일 또는 5월 25일, 6월 25일에 기초연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기초연금 기본상식 10가지와 기초연금 중단감액 사유,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 버는 복지TV입니다. 우선 꼭 알아야 할 기초연금 기본상식 10가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4월 25일이 되면 기초연금이 새롭게 재정산되면서 기존 수급 여부나 금액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기초상식 10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내 연금이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는 213만원에서 228만원으로 올랐고요.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에서 364만 8천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하신 분들도 올해는 수급 가능할 수 있어요.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하셨다면 안내문이 오겠지만 기다리지 말고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청 방법입니다. 일단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제는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은 기본이고요. 방문 전에 보건복지부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해서 필요 서류 확인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해서 어르신들께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편, 전화, 팩스는 안 됩니다. 신원 확인과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지원 대상입니다. 2025년엔 몇 1960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7월생이시라면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신 거죠. 주의하실 점은 해당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그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7월에 받으시려면 7월 31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9월에 신청하면 5월에서 8월분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네 번째,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신청을 하셨다면 이제 결과를 기다리실 텐데요.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 통보될 수 있어요. 통지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편, 문자, 이메일, 전화 등 편한 방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선정 기준액이란 어려운 말이 등장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이 기준액을 물가 상승률, 소득 변화, 부채 등을 고려해 조정합니다. 2025년 기준은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입니다. 여섯 번째, 소득인정액이란 말도 어려운데 이건 무엇일까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소득으로 환산한 총액, 이게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임대소득, 부동산, 자동차 가치까지도 포함돼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자녀 명의의 재산도 부모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고 자동차는 공동 명의여도 부모가 1%만 갖고 있어도 전액 포함됩니다.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면 수급 불가. 꼭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7번째, 공시가격의 반영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집값이 오르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 들으셨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시점은 그 다음해 4월 25일부터입니다. 2024년 공시가격이 올랐다면 그 영향은 2025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공시가격이 평균 1.52% 올랐으니 이제 곧 나의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8번째, 정기예금 이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자는 언제 연금에 반영될까요? 예금 만기되면 이자 받으시죠? 그 이자도 바로 연금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이자를 받은 해의 다음해 4월 25일부터 연금에 반영돼요. 예를 들어 올해 이자를 받으셨다면 내년 4월 25일부터 그 금액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죠. 9번째, 소득이 늘었을 때만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소득이 줄어도 반영이 되어야 억울하지 않겠죠. 그러면 소득이 줄었을 땐 언제부터 반영될까요? 회사 퇴직, 폐업, 급여 감소 등 소득이 줄었을 땐 증빙 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득이 끊긴 다음 달부터 새로운 금액이 기초연금에 반영돼요. 정기조사는 1년에 2번뿐이니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2025년에 달라진 점만 따로 알아봅니다. 올해는 기초연금 관련해서 굵직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54만 8천원. 두 번째,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228만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원. 세 번째, 근로소득 공제도 인상되었습니다. 112만원까지 공제,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총 10가지 하나하나가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핵심 정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액될 수 있는 이유 9가지. 이제 어떤 사유로 기초연금이 줄거나 끊길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소득인정액 초과.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원을 넘기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한 월급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 재산까지 모두 계산됩니다. 고액 금융재산 보유. 금융재산 2천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초과된 부분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적금, 주식 등 모두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고가 부동산 소유.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어요. 지역별 공제 기준이 다르며 특히 최근 집값 오른 지역은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고급 차량 및 회원권 보유.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콘도, 골프, 헬스 회원권도 포함됩니다. 무료 임차 소득 인정.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시라면 월세를 내는 것처럼 간주되어 가상의 소득이 계산됩니다. 단, 자녀가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변동 미신고.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적발돼 감액 또는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정기조사 전에 꼭 반영되도록 하세요. 부채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재산이 더 많은 걸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자 소득 증가.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예금의 연이자는 월 약 22만 원으로 계산돼 수급에 영향 줄 수 있어요. 부동산 처분 후 현금 보유. 집을 팔고 현금으로 보유하면 공제폭이 확 줄어듭니다. 부동산보다 현금 보유가 기초연금엔 더 불리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이 중단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첫 번째, 이의신청제도 활용하기. 이건 좀 억울한데? 라고 느끼셨다면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보세요. 잘못 산정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 및 재산 정정 신고 꼭 하세요. 정부가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과하게 잡혔다면 정정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최근에 변화가 생겼다면 꼭 증빙 자료와 함께 정정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수급자인 경우 예외 가능. 직영연금 수급자는 원래 기초연금이 안 나오지만 예외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수급 가능하니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과 상담 받아보세요. 네 번째, 수급 희망 이력 관리 꼭 신청하세요. 현재는 탈락했지만 조건이 바뀌면 다시 자동으로 심사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신청하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에겐 필수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공식 상담센터 적극 활용하세요.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연금공단 1355번, 전화 한 통이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면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은 기초연금을 지키기 위한 준비와 정보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모르면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하셔서 꼭 기초연금 계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